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5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이요. 나 레임덕 왔어요. 나 큰일 났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재명의 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요. 이 나라 안팎으로 완전히 고립돼 있습니다. 당과의 관계 속에서 이재명은 뒷전이 됐고요. 그리고 트럼프한테는 이번에 완전히 찍혔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살아남을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 이재명에 관련해서 지금 어느 종편, 어느 방송에서도 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가 이런 뉴스들만 찾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배송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댓글에 도대체 이재명 언제 내려가냐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큰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작은 징조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징조들, 이재명이 망하는 징조들,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지 않은 그 징조들을 제가 매일 보도해 드리는 거죠. 자, 오늘도 그런 징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도해 드리는 건데요. 이재명이요, 자신의 SNS에 나는 뒷전이 아니에요. 내가 뒷전된 일이 없어요. 과도한 걱정은 기우예요. 당은 당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일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이재명이 이미 뒷전이 됐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한 언론에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면서 당이 우선이 되고 대통령이 뒷전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욱해서 이재명이 SNS에 나는 뒷전된 일이 없다.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전에 현지연지, 우리연지, 애지중지연지, 김현지가 실세라는 거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아버렸죠. 자, 그런데 김현지가 실세가 아니라고 부인을 한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실세 맞다. 내가 실세다. 강훈식 비서실장 여기 있지 않냐? 내가 실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던가요? 그거 안 믿죠. 왜? 어느 실세가 자신을 실세라고 하고 다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나 뒷전 아니에요. 백날 얘기해봤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은 뒷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의 어제 공산주의와 발언 세 가지 말씀드렸죠. 농지개혁 중에 하나, 이 농지, 토지, 부동산이 문제다고 하면서 농지도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 팔아야 된다. 다 팔아라. 강제 매각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재명이 밀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성동구청장인가요? 이 정원호가 농지 투기 의혹 1호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동구청장 정원호가 알고 보니까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논을 매매한 57년의 영농인인 것처럼 공시자료에 기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에는요. 이재명이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득가득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 있는 다주택자들 다 강남에 집 놔두고 지금 뭐 다른 데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농지개혁, 농지 팔아라, 강제 매각하자 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이 밀고 있는 그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 사람이 영세 때부터 지금 토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이재명이요. 자기 주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려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당에서는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스스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청래는 이재명을 도와주지 않죠. 정청래는 이재명을 낮게 보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요. 내리막길을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MBC입니다. MBC가 이재명 정부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안보, 외교 문제에서도 잘하고 있다. 미군이 우리한테 굴복을 했다라고 하면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얼마 계속해서 제가 후속 보도 해드리고 있는데 바로 우리 서해상에서 주한 미군이 우리 군을 빼고 일본과 작전을 하고 그리고 이 서해 항공에서 전투기
중국까지 가가지고 중국 전투기가 나와서 미군과 중국의 전투기가 대치했던 상황, 이 상황 전해드렸죠. 그런데 상황을 파보니까 우리 군은 일본을 빼고 훈련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그것은 사실상 미군의 입장에선 거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미군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니들이 빠져, 한국이 빠져,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상황에서 MBC가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이 주한 미군 사령관에 항의한 부분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 취재 결과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요. 제이비어 브러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우리 군 당국에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정보 공유 없이 서해상에서 민감한 훈련을 강행한 데 우려를 전했는데,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군 당국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얘기를 MBC가 8시 뉴스, 9시 뉴스인가요? 거기서 메인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자, 23일 날 이렇게 손하늘 기자가 보도를 하고 나니까 주한미군에서 완전히 소위 말해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보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한밤중에 주한미군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밤중에 입장문을 냈다는 것은 외교 안보적으로 완전히 민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교적 자해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요, 바로 다음날 24일 밤에 입장문을 내고 이 MBC 보도를 반박을 한 겁니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방위 출신의 안규백 장관과 전화를 한 적은 있다. 거기서 한국 측에 사전 통보가 이루어졌음은 재확인을 했다. 한국 측에 통보한 거는 확인을 했는데, 다만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입장을 낸 겁니다. 사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적 정보 공개, MBC가 보도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력한 입장을 낸 겁니다. 자,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MBC는 주한미군이 국방부 장관한테, 우리 군한테 사과를 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아우 미안해, 진짜 미안해, 너희들한테 제때 보고하지 않아가지고 미안하다, 정말 쏘리, 미안해, 이렇게 했다는 건데, 주한미군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언제 사과했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건 유감이다, 여기로 끝난 거다. 자, 미국에서 유감이다 라는 뜻은 언제 쓰이는 것이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감이라는 건요, 사과가 아닙니다. 유감을 표명한다. 그 우리 정치권에서도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쓰는 게 바로 유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외교적 수사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외교적 수사에서는 그 양국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잘못은 없지만 그냥 안타깝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유감이다, regret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apologize, 사과한다는 것은 내 잘못이다, 나의 책임이다 라는 뜻이고, 유감이라는 건 내 잘못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렇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MBC는 뭐라고 했느냐, 사과라고 바꿔가지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둔갑시켜 보도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균열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절차상 소통의 미흡, 절차가 좀 그렇게 뒤로 해가지고 지체돼서 통보한 거 그거 유감이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 미군이 수행한 작전, 그러니까 미군과 일본이 작전 수행한 것을 사과한 것처럼 보도한 이 MBC에 대한 거는 동맹의 의도를 왜곡하는 행위로서 미군이 밤중에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문까지 낸 것은 MBC의 보도가 바로 이 미군의 군사적 자부심과 작전의 정당성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국이 참여도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한국이 사과를 해야죠. 자, 그런데 이재명을 돕겠다고 국방부 이 정부를 돕겠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이 하지도 않은 사과를 했다고 MBC가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미군이 우리 정부의 고개를 숙였다는 식의 보도. 이거 뭡니까? 결국에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거고 또 이 굴욕 외교, 미국의 굴욕 외교를 그런 식으로 부각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이것과 지금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윤석열 정권에 타격을 입히면서 한미 관계에 균열을 입히려고 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미 관계에 균열을 입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재명 정부를 더 감싸려다가 트럼프한테 완전히 때려 맞게 되는 그런 식의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있어서 지금 MBC는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으로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한미 관계 보도에 있어서 지금 MBC는 뭘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간첩질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동맹이 깨지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바로 북한이겠죠. 그런 간첩, 중국이겠죠. 그런 간첩 노릇을 MBC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심야 반박이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이렇게까지 밤늦게 입장을 낸 것은 그만큼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방부조차 유감 표명으로 정리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사과라고 한 표현 이것을 단정지어서 보도함으로써 마치 미군이 우리 군한테 사과한 거 방위 출신의 안규백 장관한테 사과한 거 합참의장한테 사과한 거 이재명 정부한테 굴복한 거 뭐 이렇게 보이려고 MBC가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MBC는 이재명에 대해서 더더욱더 고립의 골로 트럼프한테 완전히 뒤통수 맞을 골로 그렇게 보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연설에서 또 뭐라고 했느냐? 관세 그거 10% 더 한다. 그리고 이 의회에서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우린 더 할 것이다 해서 미국 무역조사부가 한국과 관련해서도 벌써 미국의 이 무역법 301조, 슈퍼 301조라고 하죠. 보복할 수 있는 거, 100% 관세 때릴 수 있는 거, 이것을 지금 조사하고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은 지금 관세 협정도 안 됐는데 대미투자법 빨리 통과시켜라 미국에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고 1년에 200억 달러 이상이 현금으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관세 두드려 맞고 그리고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이재명 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과 반대되는 하나의 중국, 대만이 중국 것이다 라고 입장을 내므로써 미국과 완전 반대되는 입장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MBC가 여기에 주한미군이 사과를 한 것처럼 이거는 미군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존심까지 건든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외교적 결례 이거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갈 수 있는 MBC의 보도가 있었으니 이재명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부른 적도 없어요. 그냥 이재명이라고 부르는데 이재명을 이제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저 속으로 뭐라고 할까요? 저는 뭐 한국말로 여러분께 쉽게 표현하면 저 빨갱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공산당 저거 안 되겠다. 이렇게 이재명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징조, 조짐, 이재명이 무너지는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은 어떻게 된다? 모래성으로 쌓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탄핵하고 부정으로 선거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뚝에 구멍이 하나 뿅 났는데요. 그 사이에서 물이 새어나오는데 점점 많이 새어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은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문재인 정부와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코로나 백신입니다. 이번에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 대응 실태 진단 분석을 보니까 문재인 때 코로나 백신 맞으라고 얼마나 강요했습니까? 그리고 그때
4인 이상, 5인 이상인가요? 집합금지해가지고 사람들 못 모이겠죠. 심지어 선거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못 모이겠습니다. 자, 그거 다 선거 때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할까봐 집합금지해가지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황운하 대전에서 선거운동 한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4명 이상 안 4명까지 되니까 5인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방에 테이블 2개 놓고 한쪽에 4명 한쪽에 4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선거운동하고 그런 거 걸리고 김어준도 밑에 가서 카페에서 작가들이랑 몇 명이서 막아가지고 그도 마포구청에서 그 과태료를 때리네 마네 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자, 자기들은 그렇게 해놓고 일반 국민들 못 모이게 해서 그 민심이 전달되지 못하게 하고 그냥 SNS로 이 문재인 잘한다 뭐 이렇게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선봉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질병관리청에 정은경이 서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정은경과 문재인과 그리고 모 병원 사이의 카르텔, 이 인천공항에 백신을 맞게 하는 그 병원, 이게 해서 그 문재인의 운동권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다. 또 명지병원도 있고 뭐 그 명지병원에서 뭐 누가 조국의 딸이 뭐 있고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켜켜이 쌓이는데 자, 그런 건 제쳐두고 이 정은경이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를 잘 방어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백신이 이물질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420만 4,718회분을 국민들한테 접종시켰습니다. 강제로 접촉시켰습니다.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도저히 백신으로서 맞을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맞춘 겁니다. 이 백신을 맞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망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해 주기나 했습니까? 오히려 K방역이라고 하면서 K방역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런 것들은 보도도 하지 못하게 했고 유튜브에서 말하면 그거 지우게 했고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백신 얘기하면 소리 소문 없이 영상이 지워집니다. 이 영상도 언제 지워질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K방역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홍보를 성과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실험체로 삼았다. 이거 완전 생체 실험으로 국민의 위험한 실험의 장으로 내모른 것, 그리고 관리 부실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은폐한 것, 이것은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인 것, 결국에는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거 입을 틀어막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 경찰 조사하고 이래놓고는 알고 보니까 뒤로는 자기들끼리 백신이 이물질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국민 기만 사태입니다. 이제 문재인은요, 간첩을 떠나서 국민들을 생체 실험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분명히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도 그 접종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물질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더 소름 돋는 것은요, 이 백신을 맞추고 나서 그 이물질 백신을 맞추고 나서 당사자들한테 증명서까지 발급한 행태. 그 1차 백신, 2차 백신 하면 뭐 백신 발급증 해가지고 그거 받아야 어디 들어갈 수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신 발급증까지 발급한 행태는 국민을 기만한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북한식 사고방식 아닐까요?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시 국가가 접종을 강권했으면서 정작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는 무책임하고 심지어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과관계 니들이 입증해라 라고 하면서 소송전으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는 정작 문재인 질병관리청 정은경은 이런 관리 부실, 이물질 방치 등 환경을 조성했다는 결국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겁니다. 국민 기만 파렴치한 행동, 문재인 정은경, 이 의료 카르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당시 백신 접종을 지휘한 정은경, 지금 현재
보복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 정은경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코스피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국민연금 막 태워가지고 코스피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 어떻게 쓸지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위원회 그 회의로 어떻게 공개하기로 했죠? 이재명 정부 끝나고 공개하기로 했죠. 지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국민의 미래가 어떻게 쓰이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나가라, 장동혁 나가라, 한동훈이 답이다 이런 얘기 할 때입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인재 영입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막 치고 나가는 겁니다. 게다가 신동욱 서울시장, 안철수 부산시장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지금 지자체장들 지금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재명에 대한 이 무능 그리고 문재인 때의 이 파렴치한 행동 이런 것을 부각하면서 다시는 좌파 정권이 이 나라를 장악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해야 되죠. 지금 10대, 20대 사이에서는요. 반 이재명 놀이, 찌재명 놀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SNS를 하기나 합니까? 뭐 들여다보기나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한 줌도 안 되는 한 뚜껑게 아니 한가발게 아니 죄송합니다. 한 줌에밖에 안 되는 한동훈계 지금 한동훈계들이 저러고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로 돼서 이재명을 깨 부셔야 된다. 그 징조들이 점점 모이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재명은 내려오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이재명이 벼락을 맞아서 이재명만 떨어져서 땅에 꼴까닥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보네요. 왜 제 고운 입에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